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만 좀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살펴보면요,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내가 차티스트가 아니더라도, 기술적 분석이 좀 미흡한 사람이더라도 딱 보면은 그래도 10만원 부근에서 얘가 저항을 받는구나 라는 거를 단순하게 지금 3개의 봉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그림을 식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또 시원하게, 그쵸? 시원하게 상승을 추가적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제약은 뭐 가장 선발주로 움직였죠. 제약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그 치료제 관련된 쪽으로 엮이면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좀 많이 그나마 좀 더 많이 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 어쨌든 뭐 같은 홀딩스 안에 있는 기업들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또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어떤 이제 램시마에 대한 임상 데이터 유효성 확인했다는 소식, 그렇죠. 그러면서 또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 그죠? 동물 실험, 이런 거 관련된 소식으로 1차적으로 한번 파동을 만들어 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 코로나 치료제 1조 투자 소식, 그쵸? 관련해서 제일약품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어떤 이슈가 뜨지는 않았어요. 노출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뭐냐? 그럼 계속 못 가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직전 영상이긴 합니다. 6월 6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때 당시에 무슨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해외 쪽으로 매출이 발생이 될 거면 해외 영업이라든지 해외 매출 발생에 대해서는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담당하라고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유통이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매출 발생은 이제 셀트리온 전체 그룹에 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공급 계약 체결들을 맺었을 때 최종적으로 해외 쪽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은 셀트리온이 영향을 먼저 받았지만요, 결국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슈들이 발생이 됐을 때 단순하게 셀트리온 제약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이제 거쳐가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단계에 있어서 추후에 정말 먼 훗날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신약이 개발됐을 때는 헬스케어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뭐 이제 지배종속 관계라든지 지분 문제 이런 걸로 통해서라도 같이 주가 영향은 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강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삼총사 중에서는 지금 그나마 좀 덜 부담스러운 거, 그리고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쉽게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까지 상승 폭이 보이는 거, 업사이드가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수급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뭐 이제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뭐 원격 의료라든지 그린 뉴딜, 뭐 정부 정책 관련된 것들 계속해서 뭐 이슈가 되면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테마로만 계속 돌면서 빠른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런 빠른 유동성 장세라는 게 뭐예요? 수급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의 정말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도 지금 당장의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을 따라가는 그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좀 어떤 추가적인 우리도 같이 수익을 얻는 식으로 가야지, 뭐 그냥 마냥 지금 이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뭐 이 기업은 뭐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까 물론 좋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단기에서 뭐 단기 스윙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장이 지금 맞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시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산이 다 홀딱 불타버리면 그 나무가 거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그루만. 그렇죠. 마치 코로나 때랑 똑같잖아요. 코로나 때 3월 달에 해서 2월 말부터 해서 3월 뭐 한 중순까지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여태까지 역대급의 그런 하락을 보인 그런 장 속에서도 결국에 관련돼서 반사이익을 얻는다거나 코로나의 영향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지수만큼 그렇게 그런 하락폭을, 폭포수의 그림을 대부분이 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황을 안 본다? 시장을 무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권방송을 봤어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거기 실시간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은 뭐 시장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시장은 핑계거리라는 거예요. 결국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시장 핑계를 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저런 발언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 그러면 본인이 매매했던 종목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 좀 덜 빠졌나 보죠. 그래서 저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뭐 어쨌든 수요와 공급을 만드는데,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어떤 공포 심리가 가득하고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금이 순환되지 않고 매수세가 몰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종목들도 같이 빠지는 거고, 시장 영향받으면 업종, 섹터,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대장주부터 관련주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시장을 핑계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는, 야, 이거는 너무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시장이 중요하다, 시황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그런 전문가니까요.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 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호재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10만원 돌파를 하려는 라인에서 거래가 좀 어느 정도 실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돌파 매매로 적용을 하는 부분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식으로 돌파 매매 기법으로 좀 적용을 해서 접근을 해도 되겠는데, 돌파 매매라는 거는 사실상 시야를 조금 틀어서 보면은 추격 매수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료나 거래에 붙는 거라든지 호가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식별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초보자분들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중요한 라인은 10만원 라인이 될 것 같다. 지금 10만원을 계속해서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저 라인이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 제약을 기존부터 좀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다, 나는 장기 투자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고, 장투는 아니다, 나는 최근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에서 스윙으로 최근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역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 전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보기 좋은 차트가 SK 바이오랜드라고 제가 어제 주말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습니다. 현재 시각 6월 8일이고요. 어제 6월 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SK 바이오랜드에 대해서 제가 차트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었는데, 기존의 이런 시세를 벗어나서 기준되는 봉 대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의 힘이 발생되고 나서의 윗꼬리들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타점이 한번 또 나왔어요.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사실 공식적인 추천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 캔들 자체도 우리 제일약품과 비슷한, 그쵸? 제일약품과 비슷한 차트가 되어버렸어요. 제일약품도 오늘 날아갔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런 라인대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이런 의미 있는 봉들이 다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패턴이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SK 바이오랜드랑. 그쵸? 이런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당연히 기존에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매도를 다 했죠. 여기서 매도를 다 한 거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접근하는 요런 라인대에서 충분히 한 번 더 35,000원 라인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였어요. 그쵸? 35,000원 라인대에서. 자, 오늘 8일이죠. 8일에 35,000원 부근이니까 요런 라인이죠. 요 라인대, 이런 라인대에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파동상에 여러분들 파동을 좀 이해하시면, 그렇죠? 기존의 요런 박스권, 그리고 의미 있는 봉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눌림을 받는데 기존의 저항 라인을 지지받는다. 이거 뭐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오늘 들어가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윙 종목을 좀 회원님들께 많이 추천을 해놔가지고 일부러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키워가려고 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매수를 하라고 추천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이제 6월 5일이잖아요. 6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 매매를 했었어요. 이거 뭐 중해제약이시고 SK바이오랜드 6월 5일까지 해서 12% 이렇게 익절을 했었고요. 그렇죠? SK바이오랜드 40만원 수익 봤던 거, SK바이오랜드 8% 이렇게 수익 보신 거, 바이오랜드 24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매를 25만원 이렇게 수익. 어쨌든 요때 당시는 우리가 매매를 실제로 했던 거죠. 근데 오늘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점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그걸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도 이거 되게 괜찮은 그림이었구나, 단순한 그림이었네 라는 거를 식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이 뭐라 할까요? 기관은 지난주랑 좀 비슷한 매수세로 방향이 좀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방으로의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하방으로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깊은 어떤 분석들은 제가 VIP 회원님들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런 장이 맞아요. 한쪽의 세력은 상방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한쪽 세력은 하방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렇죠? 미선물은 그냥 적당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아시아 증시 괜찮고, 그렇죠?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밑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교육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빨간 봉에 전 굉장히 막 따라서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보다도 이런 아래 꼬리들, 그렇죠? 이런 것들 장중에는 이렇게 꽉 차 있는 음봉이긴 하겠는데, 그렇죠? 꽉 차 있는 음봉이긴 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저런 파란 봉들이나 이 아래 꼬리들이 다 나의 먹거리라는 기분의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눈에 보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자리들,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들 눈에 안 들어와요. 저런 거는 우리가 먹으려고 해도 먹고 싶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저기가 끝인지 장중에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끝인지 여기가 끝인지 여기까지가 끝인지 그 다음 더 갈지 안 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고, 내가 딱 기준 잡았을 때 그 기준에 맞게끔, 그렇죠? 기준에 딱 맞게끔 어떤 그런 위치 핵심 포인트들, 그런 매수 타점, 정말 이런 타점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장중에 여기까지 음봉이 꽉 찼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 돌렸을 때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찍고, 그쵸? 이런 맥점 확인됐잖아요. 찍고 돌릴 때 매수하세요. 찍고 돌릴 때 이런 라인에서 바닥 확인했을 때 매수하세요. 그래도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5%, 5%, 6%대는 이런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기술적인 접근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킬들과 그런 볼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길러놔야 됩니다. 결국에 그거는요, 많이 보고 많이 복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눈에 익히시다 보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에게도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지나간 차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매수하고 하는 것들 다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구독자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더 이상 막 제가 변명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럴 열정으로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아마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제 영상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고요. 일단은 이 번호, 문자 종목 상담이,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번호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구독자분들께는 자꾸 반복된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번호는 이제 VIP 회원 가입에 대한 문의를 받는 번호이지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번호가 아니라는 점, 이제 처음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증권 방송 한번 보시고, 거기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문자나 전화로 해서 연결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예,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일찍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납시다. 알겠죠? 영상 종료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